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의사 정원이 요즘에 뭐 항상 의사 정원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이 지금에 많다 적다, 의사 정원을 지금에 뭐 늘린다고 해도 뭐 어떻게 된다. 그 의사 정원에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잖아요. 뭐 평가원이라든가 뭐라든가 그런 절차상 정원을 해도 문제가 있는 그런 기관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가 국민 1인당 의사 수를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외국의 그 의사, 전체 국민의 1인당 의사 1인당 국민의 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의 수가 많이 부족해요, 사실상.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예를 뭐 똑같은 1대1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출혈 개업을 합니다. 그 가게 세도 못 내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융자금도 지금 갚지 못해가지고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들도 많이 배출을 해가지고 공인중개사처럼 출혈 개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의사들이 많이 생기면은 배운 게 의사란 직업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월급쟁이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렇잖아요. 지금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지금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 대비 1인당 몇 명이냐 이걸 비교로 해보면은 너무 공인중개사 그 인원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넘친다. 우리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험을 봐가지고 절대평가 60점 이상만 맞으면은 그 정원에 관계없이 계속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정원제를 좀 해달라. 너무 배출이 많아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출혈 개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한다. 그래서 가게세도 못 내가지고 빚을 지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폐업하려고 해도 못하겠다. 지금의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에 당장 폐업을 하면은 이자까지 떠안고 폐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해가지고 원상회복이라도 하고 폐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의 의사를 1년에 10,000명, 20,000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뭐 평가원에서 평가 인원이 적절하지 않으면은 국가고시 응시할 수 없다. 그런 제도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는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증문을 해서 누구든지 국가고시 응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거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구조가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의 야대 여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의 집권당이 모든 공약이라든가 정책을 강력하게 업무 추진을 해서 실행을 하기 힘듭니다. 사실상 그걸 아셔야 돼. 국민들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국민들은 보복
그 보복 심리가 국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우리, 지금의 대통령하고 그 전에 국회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있을 때도 서로 다투고 뭐하고 하니까 서로 보복 심리가 있는 약자를 많이 찍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조국 신당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인기가 올라간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심리가 너무 좌우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부당하다. 확실히 잘못돼가지고 부당하다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데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집권당을 밀어주는 줘야 한다니. 그러니까 지금의 야대 여소 반대가 돼야 합니다. 여대 야소가 돼야 돼요. 그런 여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아가지고 지금의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 야대 여소가 지금 반대 형상으로 돼야 집권당이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업무 추진력이 강하게 추진하고 법도 개정하고 모두 뒷받침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당을 여당 편에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편이 없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의 야대 요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은 뒷받침하는 법을 개정한다든가 새로 신설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집권당이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에 잘하지 않으면은 4월 달에 총선을 잘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국민이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에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는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는 불경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여당 집권당이 식물 정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식물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여당 야당을 또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선거 역사를 보면은 대개 보면은 집권당의 국회의원 수를 많이 밀어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의사 정원은 지금의 3,500명 가지고 부족합니다. 내 생각에는 매년 한 몇만 명을 계속 증원을 시켜야 돼요. 공인중개사도 50만, 100만 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절대평가 60점 이상 맞은 사람이 5만에서 많게는 말이 5만에서 6만, 7만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해봐야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장롱 속에다가 넣어놔요. 그걸 갖다가 장롱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운 거는 없으니까 벌어먹는 자격증이라는 게 공인중개사급이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출혈 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도 많다는 얘기예요. 설마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면은
가게세야 벌지를 못하겠나.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겠지. 그렇게 가지고 개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했는데, 이자도 못 내고, 가게세도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폐업을 하려고 해도, 본전치기 하고, 폐업을 하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요. 의료 업계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배운 게 의사밖에 없으니까 의사가 돈벌이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동의병원에 개업하는 의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처럼 사방에 나가면 천지가 병원이다 할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도 한 집 건너 있잖아요. 그리고 이발사, 미용사도 한 집 건너 있습니다. 서로 싸움을 합니다. 바로 옆에다가 차렸다고. 그러면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뭐 어떤 내용이 과정을 거쳐서 뭐 심사평가를 하고 뭐 의사는 금방 배출이 안 되니까 몇 년을 수련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을 해도 당장 인원 배출의 효과가 없다. 그렇게 그 단계 거치는 과정, 기관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은 대대적으로 그 혁파를 해서 너무 규제가 심한 뭐 평가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없애버리고 또 적절한 좀 인원 증원이 쉽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아요. 그렇다는 얘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의사를 일단 증원을 많이 시키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인당 국민 수에 비해서 1인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은, 전 세계에 비교하면은, 많이, 의사 수가 적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의사가 많다고, 안 뽑을 수가 있나요?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공인중개사는 우리 국민 5천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비례하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아주 지역, 소멸 지역에도 가면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이발관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배운 거는, 미용사, 이용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80, 90 먹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오래된 50년, 70년 된 이발사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가도 아주 총구석에 가도 한두 개 다 있어요. 한두 개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의사를 많이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시골에는 안 간다. 아무리 뭐 지금에 매년 의사를 10만 명을 증원한다 해도 전부 다 장사가 잘 되는 서울에만 모인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서울의 의사가 포화 상태가 되면은 그게 기본 원리가 지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서울에는 너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정말로 실력이 있는 의사들만 모이고 실력이 부족한 의사들은 중소도시 아주 총구석에도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상점 원리 원칙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서 배운 사항인데, 돼요.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옵니다. 그래서 이용사, 미용사 같은 경우에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이제 강남이라는데 이런 데 가서 해요. 이용이나 미용 기술도 수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강남의 미인들이라든가
아주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은 대반에 그 이발소 들어가서 머리를 깎아 보면은 이 사람이 잘 깎는지 못 깎는지 그 여자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면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이발소나 미용사는 실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 이용사 미용사 자격증을 딴 후에도 계속 학원에 심화 학습으로 학원에 다니고 그래요. 의사들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실력이 있는 의사들은 서울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중소도시로 빠지다. 중소도시 의사들이 가서 실력이 또 부족해가지고 하면은 시골 빠지자. 더 실력이 부족하면은 완전 총구석에 가서 의사 개업을 하자.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의사 정원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만일에 현재 뽑은 사람이 10,000명 있다. 그러면 시골에 공인중개사가 가서 영업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 지금 우리나라에 10,000명 정원제를 해가지고 10,000명만 딱 있다 하면은 서울에서 장사를 해도 잘 됩니다. 고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 특권증이 되고 귀족 직업이 됩니다. 수입은 최고로 많이. 수도권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시골에 왜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지요. 시골에 가면 장사가 안 되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런 원리예요. 공인중개사를 만일에 정원제를 해가지고 10,000원에서 더 이상 뽑지 않고 10,000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결혼 내에서 보충성 시험을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아주 축소를 해가지고 10,000원만 뽑는다 하면은 전부 다 수도권에 전부 와서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공인중개사의 그 위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귀족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뭔사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족 직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직업이 공인중개사 1등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은 서울에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으니까 중소도시로 빠지고 거기 가니까 아주 첨천백이어서 어디 할 데가 없다 하면 아주 시골 구석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론을 증언하는 것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의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골로 많이 퍼져가고 수입도 좀 떨어지고 수요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도 생기잖아요. 공인중개사도 수수료가 다 똑같다고 하지만은 시골에 가면은 매매하는 단가가 싸잖아요. 서울에는 집 한 채 15억, 20억짜리를 팔면은 거기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곱하면은 금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시골에는 집 한 채 15억, 20억짜리 있나요? 없습니다. 아주 총구석에는 100만원, 1000만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수입도 적게 받겠지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집을 10채 파는 거하고 시골의 총구석에서 10채 파는 거하고는 공인중개사 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인구가 많은 데 있어야 손님도 많이 오지, 총구석에 가 있으면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지금의 100배, 1000배, 만배로 증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의사의 질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전 국민이 바로 집 앞에 종합 상급 병원이 생기는 경우도 앞으로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원의 질이라는 거는 국민이 만들어 줍니다. 그 병원에 가니까 잘하고 정말 잘 고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은 그 병원에 손님이 많이 가게 돼요. 미장원이나 이발소, 공인중개사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 그러면은 의사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고 학원에 다니고 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수련해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여기 병원 같은 우리 동네 병원 같은 데도 어느 병원이 잘하더라.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여기 지금 안과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동네에 안과 잘하는 병원을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제가 가입해서. 그러면 내가 눈이 지금 나빠가지고 그 병원에 갔는데 정말로 실력이 있고 잘하더라. 그러면 그 손님이 밀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사의 그 의료 질 향상이 되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려고 의사 자체 사람들이 별도로 학원에 다니고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래요. 그것은 국가에서 그 질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교육으로 질을 높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제가 아침이라 지금이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넘치는 소리가 나서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지금 현재 증언을 해봐야 효과가 나타나려면 5년, 10년 후에 나타난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가원에서 지금의 평가를 해가지고 적정 수준이 돼야, 의사 국가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그것 때문에, 몇몇 명이 와도 질이 떨어지면은 응시할 자격을 많이 줄 수 없어서 의사 증언하는 의미가 없다. 그거는, 규제를 하면서 그건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돼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차후에 얼마든지 그런 기관이 있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든지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의사 정원을 지금에 늘려도 효과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증원만이 해결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가장 급하면은 응급 환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의 다른 병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좀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갑자기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심근경색은 옛날에 진심통이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야 되잖아요. 응급실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치료를 못한다. 다른 데 가봐라.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법을 고쳐서 응급실은
그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 100% 받을 수 있는 의사를 항시 배치를 시켜서 돌려보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돌려보내는 경우에 완전히 그 영업 폐시 조치를 한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아니면은 응급실 개업을 아예 못하도록 하고,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은 가장 생명이 위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항상 100% 수용할 수 있는 의사를 항상 대기 근무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사태처럼 그 의료 파업이 일어났을 때 전체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100% 전부 다 100% 파업을 해서 손 떼고 나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명문화시키 법으로 그 법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최소 인원은 근무해야 한다. 최소 인원이 부족하게 전부 다 파업을 해서 나가게 되면은 현장범으로 취급해가지고 엄벌에 처한다. 강제에 구인을 해서 최소한의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법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그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했지만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파업이 났을 때 최소한의 근무 시간은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만일에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 직원들이 전부 다 파업하고 나가버리고 한 사람도 지하철을 모는 사람이 없다. 올스톱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봤냐고요. 저도 교통공사에서 다니다가 장년퇴직한 사람인데 최소한의 그 운행은 하고 있는 거예요. 파업을 하더라도 지장은 좀 줄망정 최소한의 지하철 운행은 기본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더 윤리가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같은 공사는 파업을 해도 열차를 좀 운행하는 운행하는 횟수를 줄인다. 그 다음에 약간 지연 운행을 한다. 이렇게 하지 지하철 운행을 100% 중단하고 전부 다 그 역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사람이 하나도 없이 밖으로 나간다.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 거 보지 못했지요. 지금까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료 파업 대란이 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정말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그 법이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옛날에 그 화물 자동차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든지 하나도 올스톱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인원은 보장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파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인원은 근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우선순위를 또 둬야 합니다.
오래 근무한 뭐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동참할 수 없다. 최소한의 인원의 뭐 50% 60%는 교수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법을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최소한의 인원이 없어서 완전히 그 의료 대란이 오게 되면은 강제 구인을 해서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바로 구속하게 된다. 이런 강력한 법 조항도 있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의료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 응급 환자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하고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보장한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밥을 하면서 지금에 넘치는 소리 나서 장은 갔다 왔지만은 하도 그 뉴스를 보다 보니 너무 답답해요. 너무 미비합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저번에도 그 사건이 나는 거 봤잖아요. 그 사람 요즘에 공인중개사도 안 됩니다. 지금에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해도 밥을 벌어 먹는 게 아니라 가게세에도 밀려서 가게세에도 밀리고 이자도 밀리고 해서 지금 연체되고 해서 당장 폐업을 하려고 해도 폐업을 하면 그 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본전치기라도 어떻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혈 경쟁, 출혈 개업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공인중개사 말고도 임용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의사 뭐, 질이 떨어진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개인차, 국민들이 만들어줍니다. 잘하는 데는 가고, 못하는 데 가고,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이 미용사, 이용사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을 따면은 그만이다 해가지고, 아이고, 난 자격증이 있는데, 뭐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고, 뭐 기술 배울 필요도 없어. 아이고, 놀면서 뭐 적당히 하면서, 벌어먹지. 천만에요. 자격증 딴 후에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다니고, 요즘에 머리 스타일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오는 머리 스타일이 있다는데, 심화학습 다니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학원에 다녀야 되겠다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손님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의사들도 막 그렇지 않아요? 병도 수없이 새로운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의사도 그런 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꾸. 병도, 듣도 보지도 못한 병, 희귀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미용사, 이용사도 머리 스타일이 스스로 변하니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합니다. 여자들은 한번 와서 머리 깎아보면 대반이 압니다. 이용사, 미용사가 잘 하는지, 실력이 있는 건지. 대반이 알아요. 알합니다.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병원에 가니까 영 못하더라. 이런 소문이 귀신같이 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갈고 닦고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배우고 노력을 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의사가 질이 떨어지고 뭐하고 해요. 아무리 질 좋게 의사가 배출된다고 해도 나와가지고 개업을 한다고 해도 수시로 자기 실력을 쌓아야 돼요. 평생 동안. 그 자격증만 땄다고 해서 그 실력으로 영원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망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런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그래서 증언만이 이 해결책이다. 그리고 선거를 잘해서
집권당, 여당이 국회의원이 많아가지고 지금의 그 반대 형태가 되면은 아마 강력한 그 추진력이 생기면서 공약을 100% 이행을 하고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거는 제가 여당을 뭐 두둔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내가 싫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